벨만의 동적 계획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적 계획법은 경제학 문제를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벨만의 이 동적 계획법, 벨만 이퀘이션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머신러닝에서 소위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우리나라 말로 강화 학습이라고 해요. 강화 학습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산형 모형, 또 연속형 모형 두 가지 중에서 저기 이제 이산형 모형은 디스크리트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모형은 컨티뉴어스 모델이 되겠는데, 이산형 모형을 소개를 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변수는 우리가 크게 봐서 이 상태 변수, 그래서 state variable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변수, control variable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는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컨트롤 베리어블에 의해서 이 상태 변수의 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봅시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가 예를 들어 제어 변수다. 이게 이제 emission of 온실가스 CO2 gas. 이거를 우리가 제어를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상태 변수는 대기 중에 CO2의 ppm, 대기 중에 CO2의 스탑, 이게 이제 상태 변수가 돼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각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나름대로 그 정부의 목표로 세워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정해 놓은 게 있고, 그거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어 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기 중에 ET가 이 방출, 릴리스가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CO2의 스탁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 상태 변수하고 그 다음에 제어 변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한국은행에서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정하는 이 금리, 그러면 금리를 우리가 IT라고 합시다. 매 기간에 우리가 T의 어떤 이자율을 결정을 한다. 뱅크 오브 코리아가 이제 그랬을 때 시중에서 흐르게 되는 이 돈의 양이 다르겠죠. 이 아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예금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또 아이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예금 규모가 줄겠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 이 화폐 발행, 이 유통 화폐의 어떤 그 규모, 예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보는 게 이제 세이빙, 그리고 세이빙을 통한 인베스트먼트,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상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슈에서 어떻게 컨트롤 베리어블을 디파인을 하고 또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디파인을 할 것인가 각 문제마다 다양하게 이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태 변수는 xt라고 이제 표현을 합시다. xt 이 노테이션상.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변수는 여기에서 우리가 ut라고 적읍시다. 그러면은 상태 방정식은 이와 같은 함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t기에 상태 변수와 그 다음에 제어 변수가 주어지면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기에 상태 변수의 값이 xt 플러스 1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f 함수를 우리가 equation of tran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x의 값이 xt에서 xt 플러스 1으로 이 바뀌는 그것을 결정을 하는 식이 바로 이 f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아까 CO2를 보자면요. 현재 대기 중에 ST만큼의 CO2 스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년 ET만큼의 배출량을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ST 플러스 1은 ET만큼 배출이 된 거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ST 플러스 1은 잠깐만요. ST 플러스 1은 현재 그 CO2 스탁에 ET가 추가로 포함이 된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CO2 스탁은 또 방출이 되면 아주 서서히 또 대기 중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요 ST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2 스탁과 매기간의 배출량 관계를 이 트랜지션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이거를 다르게 노테이션상 쓰면은 ST 플러스 1 마이너스 ST 즉 델타 ST가 되겠죠. 델타 ST는 ET 마이너스 델타 ST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 식이 지금 여기 트랜지션 이퀘이션에서 의미하는 F가 되는 거죠. F 이게 이제 F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초기 값은 알려져 있고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상태 변수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CO2의 총 누적 배출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지금 결정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찾아가야 하는 거겠고요. 하지만 초기의 값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라는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T는 뭐 허용 가능한 공간에서 잘 정의된다고 가정한다. 이거 이제 약간 좀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UT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결정을 하고자 하는 제어 변수가 각 시점 t에서 이게 존재한다. 그런 공간에 있다라고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의미를 한 겁니다. 이제 목적 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그래서 이
G 함수가 뭐냐면은 매 기간의 목적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점 0에서부터 그 다음에 대문자 t에 이르기까지 이 G 함수를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적 의사 결정은 각 시점 t에서 상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적 정책 시퀀스 또는 뭐 시리즈인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 자 x0 초기값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x0가 주어지면 제로기에 같은 제로기에 제어 변수, 최적 제어 변수의 값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 스타가 되어 있는 것은 최적, 우리가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구한 결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제어 변수의 값, 그게 이제 U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각 타임을 표현을 하는 하첨자 서브스크립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x0가 주어지면은 u0 스타가 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0 스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기에 x1이 결정이 되겠죠. 위에 이 equation of transition에 의해서. 그래서 x1이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u1 스타가 결정이 되겠고, u1 스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기에 x2가 결정이 되겠고, x2가 결정이 되면은 u2가 결정이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xt 제일 터미널 피리어드 마지막 기에 xt가 결정이 되고, 그 터미널 피리어드에 ut 스타가 결정이 되는 이런 전체의 옵티멀 팔러스 시퀀스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이제 벨만의 DP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로부터 그 다음에 터미널 타임 t까지 이렇게 쭉 결정이 되는데,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그 과정은 백워드예요. 백워드로 풉니다. 그래서 터미널 타임 t에서 제일 초기 시점으로 이제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게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 뭐 생소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로 찾기 할 때 뭐 이런 미로 찾기 있죠. 예. 막 여러 길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뭐 가다가 또 뭐 막힌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디파처 포인트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타겟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찾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가끔씩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도 또 찾죠. 이 데스티네이션에서부터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 디파처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forward가 되겠고요. 진행 방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게 이제 backward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멘탈로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수학적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벨만의 DP가 되겠어요.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벨만의 DP는 이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개념인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이와 같이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0 우리가 이게 이제 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g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vertical 라인이 있고 x0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적 표현인데, 이건 그냥 우리 이제 수학적인 어떤 약속입니다. 우리가 즉 x0가 주어졌을 때 이 g 함수를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조건부 확률할 때 이렇게
p of x 바 y라고 하죠. 즉 y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나오는 거.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x0가 주어져 있을 때 이 g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타임 t, 스몰 t에서 캐피탈 t까지 옵티멀 시퀀스를 찾는 것. 근데 최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고요. 맥시마이제이션. 오케이? 근데 이것을 맥시마이즈 할 때 제약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약식이 뭐냐? 이제 바로 앞에서 본 equation of transition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즉 J는 이미 최적화된 가치로서 가치 함수를 극대화하는 U2는 상태 변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J의 인자에는 T와 XT만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J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J는 뭐냐면은 이미 이 G라는 함수를 전 기간에 걸쳐 가지고 맥시마이즈를 한 게 바로 이 J 펑션이라는 거예요. 즉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이 J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J에는 U라는 이 제어 변수 U라는 거는 없어요. 왜? 최적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U는 아까 뭐 X0, X1 등등 해가지고 상태 변수의 함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U에 대해서는 이게 아규먼트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위 동태적 문제 해법은 동적 개입법에서 동적 개입법은 벨만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소위 벨만 에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식 2-50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형태 2-48, 2-49 이런 어떤 함수 형태가 주어져도 벨만의 에퀘이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벨만 방정식 이 2-48과 2-49의 최적화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2-50의 벨만 이퀘이션을 세워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0을 세우면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일단 한번 좀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2-50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개 조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백오드로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2-51과 2-52는 2-48과 49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48과 49를 어떤 특정한 문제로 이제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에퀘이션은 이렇게 2-52와 같다.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벨만 에퀘이션을 세워야 되는데 그 벨만 에퀘이션이 뭐냐?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분 최적화를 위한 미분 조건식을 통해서 이렇게 쭉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벨만 에퀘이션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벨만 에퀘이션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이 좌변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t-1기의 최적 가치예요. 그래서 optimal value function이에요. 이게 optimal value function at time t-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timal value function t-1은 뭐와 같냐면은 t-1기에 주어지는 보상 이게 이제 리워드가 되는 거예요. 리워드
이 x가 결정이 되고 u가 결정이 되면은 매 기간에 이 g만큼의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t-1기에 그냥 주어지는 원타임 리워드예요. 그냥 원타임 리워드. 응? 원타임 리워드. 원타임 리워드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그 다음 기에 주어지는 그 다음 기에 주어지는 이 또 optimal value J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optimal value at time t, not t-1. 오케이? it's t.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G는 그 해당 시점에 주어지는 보상이겠고요. 이 J는 뭡니까? 이 J는 그 해당 시점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그 주어지는 이 가치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뭐냐? 이 JT 지금 즉 뭐냐? 요거는 다시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2-50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JT XT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max의 요거는 UT가 되겠죠. X의 G 그래서 XT, UT, T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J의 T 플러스 1 그 다음에 XT 플러스 1인데 XT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게 또 스토리가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안에 또 다시 또 J가 있죠. J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시 또 우리가 이 JT 플러스 1 XT 플러스 1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J의 T 플러스 1 XT 플러스 1은 다시 또 어떻게 max의 U의 T 플러스 1인데 또 가로에 G가 있겠고 즉 원타임 리워드가 있겠고 그 다음에 J가 있는데 이 J는 뭐에 대한 것? 지금 우리가 보는 게 T 플러스 1이니까는 이 부분 또 이제 T 플러스 1이지만 J는 T 플러스 1의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T 플러스 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XT 플러스 2. 오케이? 이게 즉 뭐냐? 지금 설명을 잘 따라오고 있죠? 이게 지금 벨만의 동적 개입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주 우아한 결론이에요.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뭐냐? 이 J라는 이 T기의 J라는 함수는 T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1, 또 T 플러스 2, T 플러스 3 해서 대문자 T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 과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J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르게 말하면은 자 개념적으로 뭐냐면은 만일에 현재 t-1기에 우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t-1기의 최적 가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 해당 t-1기의 원타임 리워드에 그 다음 미래 시점에서부터 발생하는 전체 가치의 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식 2-50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2-50이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벨만의 DP의 아주 우수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beautiful이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 영화
존 내시에 대한 그 영화 Beautiful Mind 기억나죠? 영화 Beautiful Mind. 존 내시의 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 Beautiful Mind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중의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수학자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어떤 문제가 아주 그 깔끔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그 beautiful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0 우변 안에 t기의 최적 가치가 포함된 것에 유념하자.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벨만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t-1기에 평가되는 최상의 보상은 t-1기의 보상에다가 그 다음 t기에서 평가된 최상의 보상을 합한 가치까지 극대화한 것이다. 이 부록은 이 수리적 증명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본 수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리적 증명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벨만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직관적이다. 오늘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선택은 오늘 주어지는 보상과 내일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까지 다 포함한, 즉 모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어찌 보면 철학적인 인생관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간에 보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오늘의 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이 UT-1에 의해서 XT-1이 결정이 돼서 그게 또 미래의 가치를 또 형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내가 이 각주에다가 14번 뭐 이런 말, 이제 뭐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 사회에서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 이게 금수저 흑수저가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금수저 흑수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 벨만의 방정식에서 뭐가 없냐면은요, 뭐가 없냐면은 x0가 없어. 이 2-50식에 2-50식을 보면은 x0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 t-1이라고 한다면은 t-1부터 그 다음 t부터 이루어지는 미래의 값들만 있는 거지 x0가 없는 겁니다. 즉 2-50을 결정을 할 때 x0는 없어요. 이게 초기 값이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은 뭐죠? 이 x0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주식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인데, 이 벨만의 DP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x0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점,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벨만 방정식은 출생 초기 조건보다는 매 순간 현재의 가치에 집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연연하기보다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볼 때, 그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것이 또 미래의 나의 가치를 또 디파인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아까 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거로 표현을 하면은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게 U0 스타가 오늘 내가 공부하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내일 나의 어떤 소득을 결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게 이제 뭐 올해 내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올해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입한 시간이 유제로 스타고 그게 내년에 나의 소득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내년에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들어가고 하면서 쭉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매일매일 순간 열심히 살자라는 거기 그런 어떤 모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벨만의 DP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서 백워드로 계산을 하자 이거예요. 내가 한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냐, 내가 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냐,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벨만의 DP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상당히 뭐 이런 철학적인 어떤 인생관으로 우리가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벨만의 최적화 원칙은 벨만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게 참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영어로 설명이 더 아주 클리어해요. 그래서 이 영어로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벨만이 언급한 최적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 optimal policy has the property that what the initial state and the decision that is control are, the remaining decisions must constitute an optimal policy with regard to the state resulting from the first decision. 오케이?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디시전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남아있는 결정은 현재 스테이트의 그런 최적 결정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요거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는 이런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벨만의 DP를 또 좀 푸는 것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